간밤에 다우존스 산업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양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의 지수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자세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차트도 참 이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먼저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예. 미국 증시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서 좀 큰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정고점을 경신을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을 시작을 하면서 지난 6월 달에 하락을 시작하면서 1차적으로 지금 한 뭐 5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진행됐던 그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 20주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이번에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주봉상의 이평선 지지대가 상당히 이렇게 단기에서 장기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게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일단은 이제 장기적인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다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이후로 계속 60일 이평선을 상회하다가 이번 6월 달에 120일 이평선까지 이제 하락하고 다시 급하게 반등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조정이 나오면 이 조정이 단기로 끝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국면이 계속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이견은 없는데 지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이제 20일 이평선이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 120일 이평선 또는 그 아래까지 다시 가거나 아니면 하락 안 하더라도 중기적인 그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좋다라는 점은 뭐 이견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21일 평선 이탈하는 조정이 나타나면 그거는 그냥 중기 조정보다는 하여튼 뭐 장기적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상당 기간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나 조정은 상승이 길고 컸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장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오르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디커플링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20일 이평선이 무너지면서 하락할 때 우리 증시가 커플링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네요. 아무튼 지금 국내 증시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1800 그러니까 1900선까지 근접을 해 있다가 다시금 187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코스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1770에서 바닥 찍은 데가 워낙에 중요한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를 이탈한 수준까지 조정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5주 이평선을 회복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2008년 2011년 8월 달이나 아니면 2012년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5주 이평선 회복하고 나서 다시 또 조정을 받으면서 전저점까지 가거나 아니면 전저점 위에서 또 단기 저점 만들면서 이제 시장이 중기 바닥권을 형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1900포인트라는 데가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중요한 지지 저항대로 작용했던 가격대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정도 이렇게 낙폭을 좀 회복하고 빠르게 상승해 주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줄 수 있고요. 최소한 20일 이평선은 좀 하회하는 수준까지 해서 바닥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하락하면서 장기 평선의 방향성들이 대체로 주봉상 장기 평선들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등이 중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대략 1940 정도까지를 일단 중기 목표로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가 121 평선이나 이런 장기 평선들이 위치한 가격대인데 거기가 만약에 회복되지 못하고 고점을 확인된다면
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중기로는 네.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전기전자 업종 20일 이평선을 회복한 이후에 오늘은 또 21선을 하회하는 양상인데요. 예, 예. 그 이평선이라는 거는 회복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네. 방향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21 이평선이 방향 자체가 아래쪽으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래쪽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뭐 돌파했다 그러지만 상당히 좀 불안하게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컸기 때문에 또 60일 이평선까지 폭도 크고 당분간은 좀 박스권 형성하면서 기간 조정 거치면서 또 재차 상승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업종들은 어떤가요? 예. 그다음에 화학업종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단기 추세, 상승 추세 형성했는데요. 그 60일 이평선 돌파했지만 120일 이평선 저항 남아있는 상태라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그 다른 주요 업종 중에서 운송장비 업종 보시면 박스권 중기 하락 추세선 상단선을 돌파하는 모양입니다. 이평선들이 전체적으로 일봉상으로 올라오면서 지지받고 있는데 역시 이전 고점 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더라도 상당히 좀 공방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네. 예, 금융업종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상승하다가 지금 단기 상승 추세선 이탈했고요. 이번에 60일 평선 저항을 좀 확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지수랑 비슷한데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고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뭐 중기 바닥 찍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역시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안 보면 섭섭할 것 같은데 코스닥도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은 주봉으로 보시면 이번에 네. 120주랑 60주 평선 위치한 가격대에서 지지력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20주 이평선이 지금 저항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 중장기 바닥 확인하고 올라올 때 20주 이평선 부근에서는 좀 공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방 좀 하면서 올라가서 중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한 590포인트에서 600포인트 정도까지를 목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